어머님은 파출부잖아요. 거실에 울려 퍼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손자를 돌보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적인 말이었죠. 서윤의 얼굴은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내 편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굴욕이었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고용인 취급을 받게 된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체 며느리 서유는 왜 시어머니를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9시. 꽤나 빼곡하게 차 있는 가사도우미 일정이었습니다. 59년 동안 살면서 미정은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15년을 일했고 퇴직 후엔 프리랜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훈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도훈 뒤로 며느리 서윤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8개월 된 주한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서윤이도 왔네? 주한이도 데리고. 미정이 반갑게 일어서자 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해요. 서윤의 얼굴이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출산 후 복직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육아와 일 준비를 병행하느라 힘든 모양이었죠. 미정은 며느리의 팔에서 잠든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아기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뭘 미안해. 언제든 오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도훈이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은 아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미정은 아이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으며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서윤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더는 미룰 수가 없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 넘게 쓰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주한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6개월만 부탁드려요. 그 사이에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적응도 시킬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죠. 미정은 품 안에 주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손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일이 있잖아. 가사도우미 일정이 꽤 있어서. 도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정리할 수 있잖아. 우리가 돈은 충분히 드릴게. 엄마 아니면 누가 주한이를 믿고 맡기겠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너무 불안해요. 서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이상 관계를 쌓아온 고객들에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기가 미안했죠. 하지만 손자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6개월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정말 6개월만요. 그 안에 꼭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서윤의 대답에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은 정리할게. 우리 주한이 할머니가 봐줄게.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미정의 손을 잡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은혜 잊지 않을게요. 도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가 정말 잘할게. 그날 저녁 서윤은 직접 장을 봐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부쳐가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죠. 식사 내내 서윤은 미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주한이 데리고 갈게요. 저녁에는 되도록 일찍 데리러 올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회사가 멀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 정도는 해야죠. 서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세트였죠. 이것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미정은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훈 부부가 돌아간 후 미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잡혀 있는 스케줄들이었죠. 김 사장님 댁, 박 교수님 댁, 최 원장님 댁. 모두 1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고객들이었습니다. 미정은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저 미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한데요. 사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정을 설명했죠. 손자를 봐야 해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고. 김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가족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박 교수에게도 최 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했지만 축하한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죠. 특히 박 교수는 손자 돌봄이 끝나면 꼭 다시 와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모든 전화를 끝내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6일째의 성태는 아직도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야간 근무라 새벽에나 들어올 예정이었죠. 미정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도훈이가 와서 주한이 좀 봐달래. 서윤이 복직한대. 6개월만 봐주기로 했어. 내일은 정리하기로 했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 많겠네. 무리하지 말고. 짧은 답장이었지만 미정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미정은 일찍 일어나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주한이가 올 때를 대비해서 위험한 물건들은 높은 곳으로 옮기고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붙였죠. 작은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장을 치우고 바닥에 매트를 깔았어요.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아기용품을 샀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이유식 재료들. 오랜만에 아기용품 코너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도훈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편리한 물건들이 많지 않아서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월요일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 주한이를 안고 서 있었죠. 정장 차림의 서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오늘 첫 출근이라 좀 일찍 가봐야 해서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주한이는 할머니가 잘 볼게. 미정이 주한이를 받아 앉아 서윤이 아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기저귀며 분유며 여분의 옷가지들이 가득했죠. 여기 다 준비해 왔어요. 분유는 4시간마다 180ml 먹이시면 돼요. 이유식은 점심에 한 번만요. 서윤이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이 주한이 볼에 뽀뽀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녁엔 일찍 올게요. 문이 닫히고 미정은 주한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죠. 미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비록 힘든 6개월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천사 같은 손자와 함께할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미정의 손자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7시에 주한이를 데려왔고 저녁 6시쯤 데리러 왔죠. 약속대로였습니다. 미정은 18개월이 된 주한이와 하루 종일 씨름했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아기가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이 귀여웠고 작은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옹알이를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 월요일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전날 밤 늦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내일부터 좀 일찍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팀 회의가 아침 8시에 있대요. 혹시 6시 반에 주한이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내일 6시 반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시간에 와.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미정은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부랴부랴 씻고 옷을 입은 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6시 2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주한이는 엄마 품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죠. 어머님, 일찍 깨워드려 죄송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보다는 급한 기색이 더 컸습니다. 아기를 넘기고 가방을 내려놓는 손놀림이 빨랐죠. 미정이 잠든 주한이를 받아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9시쯤 올게요. 미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6시 반에 맡기고 밤 9시에 데리러 온다니 거의 15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잠깐, 서윤아. 네, 어머님. 이유식은? 저녁 이유식 준비는 어떻게 하지? 서윤이 머뭇거리다가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님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재료 있을 거예요. 당근이랑 소고기 갈아서 죽 쑤시면 돼요. 말을 마치고 서윤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품 안에 주한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곧 깨어나면 온종일 돌봐야 했죠. 게다가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어야 한다니.
그날부터 서윤의 요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화요일엔 갑자기 기저귀가 떨어졌다며 마트에서 사다 달라고 했고, 수요일엔 주한이 옷을 빨아달라고 했죠. 처음엔 작은 부탁들이었지만 점점 당연한 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정은 주한이를 재우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쑤셨죠. 18개월 된 아기는 이제 제법 무거워서 안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기심이 많아진 주한이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만지고 던지기 일쑤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죠. 어머님, 혹시 오늘 청소기 좀 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며칠 못했더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한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청소까지 하라니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엔 이미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소는 내가 왜? 어머님이 계시는 김에 좀 부탁드려요. 주한이 낮잠 잘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탁기도 좀 돌려주세요. 빨래 쌓인 게 많아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죠.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주한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아침에 먹은 이유식 그릇도 그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느라 바빴다고는 하지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가는 건 좀 심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서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주한이를 데려왔는데 이번엔 큰 가방을 2개나 들고 왔죠. 어머님, 여기 빨래예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빨아서 널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장볼 목록이에요. 시간 되실 때 마트 다녀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손자 돌봄이 아니라 가정부 일이었죠. 그것도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정의 표정을 보지도 않고 바쁘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미정은 주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볼 목록을 보니 온갖 것들이 빼곡했죠. 우유, 계란, 과일은 물론이고 세제, 화장지, 심지어 서윤의 화장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과연 손자를 돌보는 일인지 며느리 집 살림을 하는 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주한이가 칭얼거렸습니다. 낮잠 시간이 지나서 피곤했던 거죠. 미정은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유모차를 밀며 아파트 현관까지 오는 동안 진이 다 빠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죠. 미정은 급히 분유를 타서 먹이고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었고 널어야 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녁 8시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한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온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얼굴이 초췌했지만 서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장은 다 봐오셨어요? 응, 다 사왔어. 영수증은 저기 있고. 서윤이 영수증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살을 찌푸렸죠. 어머님, 이 우유는 제가 먹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다음엔 제가 쓴 대로 정확히 사주세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종일 아기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까지 봐왔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지적부터 하다니요. 하지만 피곤에 지친 미정은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지만 미정의 휴식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윤이 전화를 했죠. 어머님, 오늘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주한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한 4시간만요. 주말인데. 도훈이는?
도훈 오빠는 골프 가요. 어머님만 믿어요. 결국 토요일도 미정은 주한이를 봤습니다. 4시간이라던 서윤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죠. 얼굴이 발그레한 걸 보니 술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정은 남편 성태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휴식이었죠. 성태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힘들긴 한데. 주한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서윤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청소에 빨래에 장보기까지 시킨다며.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처음 약속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주한이만 봐달라던 부탁이 어느새 집안일 전체를 떠맡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 아직 1달도 안 됐잖아.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6개월만 참으면 끝날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질까요? 월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였죠. 미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일을 시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2개월째 접어들면서 서윤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죠. 어머님, 혹시 가능하시면이라던 조심스러운 부탁이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로 바뀌더니 이제는 타올은 저쪽 서랍에 넣어요처럼 지시하는 말투로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6시 정각 서윤이 주한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인사도 제대로 없이 아기를 넘기고는 바로 지시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주한이 이유식은 당근이랑 브로콜리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빨래 돌릴 때 섬유유연제는 이거 쓰세요. 서윤이 싱크대 위에 놓인 세제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은 그대로 현관을 나서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거실 장난감은 색깔별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표시해둔 대로요. 미정이 거실을 둘러보니 장난감 정리함에 색깔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붙였는지도 모르게 세세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죠. 빨간 통엔 블록, 파란 통엔 인형, 노란 통엔 책. 마치 직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정은 주한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문자였어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고 새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어지러웠죠. 하지만 이건 며느리가 평소에 정리해야 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묵묵히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썩은 야채를 버리고 반찬통을 닦았습니다. 수요일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미정을 불렀죠. 어머님, 설거지는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유리 그릇 먼저, 그 다음 플라스틱, 마지막에 냄비요. 그리고 행주는 매일 삶아주세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설거지 순서를 지적받은 건 처음이었죠. 그것도 32살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할 때는 물걸레질을 2번 해주세요. 주한이가 기어다니니까 깨끗해야 해요.
미정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한이를 위해서라는 말에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목요일 아침 도훈이 잠깐 들렀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서류를 두고 갔다며 집에 온 거였죠. 미정은 아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도훈은 바쁘다며 금세 나가려 했습니다. 도훈아, 잠깐만. 왜요, 엄마? 빨리 가야 해서. 서윤이가 요즘 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도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서윤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복직하고 나서 일이 밀려 있대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나를 가정부처럼. 엄마, 제발요. 우리가 돈도 드릴게요. 다음 달부터 용돈 더 드릴게요. 도훈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서 있었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서운했어요. 금요일 오후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보낸 목록을 보며 카트를 밀고 다녔죠. 그런데 목록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었습니다. 양파 큰 것 3개, 중간 것 2개, 두부는 찌개용 말고 부침용, 달걀은 유기농 대란. 마치 식당 주방장이 식자재를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98,000원. 이 돈은 당연히 며느리가 나중에 준다고 했지만 매번 자기 돈으로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죠. 게다가 정산할 때마다 서윤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며 자기가 시킨 것만 계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금요일 밤에 가져온 빨래였죠. 그런데 빨래 바구니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흰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니트는 드라이 코스로요. 속옷은 높은 온도로 삶아주세요. 미정은 메모를 구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빨래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거였죠. 그것도 메모로 남기면서 말입니다. 마치 미정이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저녁 서윤 부부가 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한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서윤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아침 6시 전에 준비 완료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일찍 나가야 해서요. 미정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6시 전이라니, 그럼 5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일주일에 2번은 해주세요. 곰팡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미정은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뭐로 생각하는 걸까요? 서윤아, 나는 주한이 봐주러 온 거지. 내 집안일 하러 온 게 아니야. 서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어차피 집에 계시는 김에 좀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바빠서 그래요. 그 말을 끝으로 서윤은 주한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주한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또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였죠. 미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췌했어요. 2달 사이에 부쩍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부엌으로 나와 주한이 이유식 재료를 준비하는데 싱크대 위에 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이에요. 재활용품 정리해서 내놓아 주세요. 미정은 메모를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분리수거까지 시키는 거였죠.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3개월째 접어든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막 집에 돌아왔죠. 주한이는 유모차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미정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서윤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본 영수증 꼭 보관해 주세요. 제가 산 것과 어머님 개인 물품 구분해서 따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은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개인 물품을 따로 표시하라니.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니 대부분 주한이 이유식 재료와 집에서 쓸 생활용품이었죠. 미정이 산 건 5,000원짜리 립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갈라진 입술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산 거였어요.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총 12만 3천 원. 미정은 볼펜을 들고 립밤 옆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러다 문득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는 볼펜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할 짓인가 싶었어요. 목요일 아침 서윤이 주한이를 데려왔을 때 어제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휴대전화 계산기를 꺼냈죠. 하나하나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립밤은 어머님 거죠? 그럼 이건 빼고 11만 8천 원이네요. 서윤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11장과 1,000원짜리 8장을 정확히 세어서 미정에게 건넸죠. 미정은 돈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자신이 정말 가족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생활용품도 구분해서 사주세요. 화장지나 세제 같은 건 저희 거고 어머님이 드시는 차나 간식은 따로 계산하셔야죠.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것까지 따로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미정이 이 집에서 마신 커피가 몇 잔이나 될까요? 하루에 한두 잔, 그것도 주한이 재우고 잠깐 쉴 때 마시는 게 전부였는데 금요일 오후 미정은 주한이와 놀이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온 거였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옆 아파트에 사는 김 씨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손주 보는 게 쉽지 않죠? 네, 좀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딸리네요. 김 씨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하다가 결국 베이비시터 구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남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잖아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공짜로 일하는 데다가 오히려 돈을 쓰면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접받고 있었죠. 토요일 오전 미정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출근 전에 남긴 메모에는 화장실 타일 사이 곰팡이 제거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미정은 무릎을 꿇고 솔로 타일을 문지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며느리 집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다니.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도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죠. 도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지금 바빠서요. 서윤이가 요즘 너무 하는 것 같아. 영수증 일일이 계산하고 내가 먹는 것까지 따로 정산하라고 하고 도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서윤이가 원래 숫자에 예민해요. 회사에서도 그런 일 하고 있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월 50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엄마 필요한 거 사세요. 미정은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죠. 하지만 도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윤이 장 목록을 건넸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더 자세했습니다. 각 품목 옆에 예상 가격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 금액 안에서 사와 주세요. 너무 비싼 건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할인 제품 있으면 그걸로 사주세요. 미정이 목록을 보니 정말 세세했습니다. 두부 1,000원 이하, 시금치 3,000원 이하, 우유 2,500원 이하. 마치 미정을 믿지 못한다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내가 장 본 지가 30년이 넘었어. 뭐가 싸고 비싼지 정도는 알아.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아껴야 해서 그래요. 월요일 아침 미정은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밀면서 목록을 확인했죠. 두부 매대 앞에서 가격표를 살폈습니다. 1,200원짜리와 800원짜리가 있었어요. 당연히 800원짜리를 집었죠. 예전 같으면 품질 좋은 걸 골랐을 텐데 이제는 가격만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미정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79,000원. 목록대로 정확히 샀지만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문득 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화요일 오후 서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잘 사오셨네요, 어머님. 근데 이 과자는 뭐예요? 목록에 없는데. 미정이 과자 봉지를 봤습니다. 주한이가 좋아하는 아기 과자였죠. 1,500원짜리 하나 샀을 뿐이었어요. 주한이 간식으로 샀어. 애가 좋아하길래. 어머님, 앞으로는 목록에 없는 건 사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서윤이 지갑을 꺼내 1,500원을 빼서 과자 옆에 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사신 거니까 어머님 돈으로 하세요. 미정은 1,500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자 간식 하나 사준 것까지 이렇게 따지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죠. 수요일 아침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한이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문자였어요. 어머님, 다음 달부터는 장 보신 영수증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가계부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님 개인 물품은 따로 영수증 받으세요. 미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영수증을 매일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죠. 주한이가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지만 미정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했죠. 며칠 전부터 주한이를 안고 다니느라 허리가 삐끗했는데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예약을 잡아놓은 거였습니다. 주한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 미정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오전에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주한이 어린이집 가는 동안 정형외과 가려고. 서윤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병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주한이 안고 다니다 보니까 무리가 간 것 같아. 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머님, 주한이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9시부터 1시까지잖아요. 병원 다녀오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 대기 시간도 있고 해서 2시간 정도?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2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죠, 어머님?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라니. 자신이 직원도 아닌데 무슨 근무 시간을 따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근무 시간이라니? 제 말은 어머님이 주한이 봐주시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인데 병원 가시는 2시간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10시간만 봐주시는 거죠.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서윤아, 내가 주한이 보느라 허리 다친 거야. 병원 가는 것도 일 때문에 다친 거 치료하러 가는 건데.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월급을 드린다면 그 시간은 계산해야 하잖아요. 공평하게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이라니.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월급을 운운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도훈이 용돈으로 준다던 돈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장 볼 때마다 자기 돈을 먼저 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주한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면서도 서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무 시간, 제외, 공평? 그 차가운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네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정을 취하라니. 매일 18개월 된 아기를 안고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안정을 취한단 말인가요?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니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가서 주한이를 데리고 왔죠. 집에 돌아오니 서윤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2시간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저녁도 2시간 늦게까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9시까지 부탁드려요. 미정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병원 다녀온 것까지 이렇게 계산하다니. 정말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9시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주한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병원은 괜찮으셨어요? 허리 디스크 초기래.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던데. 서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주한이 앉는 것도 힘드시겠네요? 어떡하죠? 미정은 며느리가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죠. 어머님이 주한이를 제대로 못 보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니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였어요. 4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하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줬는데 아프다고 하니 토사구팽하려는 거였죠. 내가 못 본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좀 아프다고 한 거지.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도 대비는 해야죠. 토요일 오전 미정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고 일했죠. 그때 도훈이 나와서
커피를 타며 물었습니다. 엄마, 허리는 좀 어때? 많이 아파. 의사가 안정 취하라는데 어떻게 쉬겠니? 도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나와서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베이비시터 구하면 월 140만 원 정도 든대요. 어머님께 그만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병원비나 약값 쓰세요. 미정은 걸레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140만 원.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고 마치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았죠. 돈 얘기가 아니야. 나는 가족으로서. 어머님, 요즘 시대에 가족이라도 일한 만큼 대가는 받아야죠. 저희가 어머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착취. 그 단어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 간의 정과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노동과 대가의 문제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일요일 저녁 미정은 남편 성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서윤이가 나를 완전히 직원 취급해. 성태가 걱정스럽게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두자.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허리도 아프다며. 그래도 주한이는 어떡해? 애는 죄가 없잖아. 미정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손자는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월요일 아침 서윤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근무 시간 체크해 주세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월말에 정산할게요. 미정은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까지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회사 직원 취급이었죠. 화요일 오후 미정은 주한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계속 아팠어요. 그때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주한이 자요? 응, 방금 재웠어. 그럼 어머님도 쉬는 시간이네요. 이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빼야겠네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아기가 자는 시간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깰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그 사이에 집안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서윤은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해? 어머님, 저희가 140만 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 일하셔야죠.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고용인을 대하는 말투였죠.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5개월째 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겨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였죠. 주한이도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렸어요. 미정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약을 먹이고 겨우 재웠습니다. 온종일 보채는 아기를 달래느라 진이 빠진 상태였죠. 오후 3시쯤 미정은 주한이를 안방에 눕혀놓고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느라 피곤이 극에 달했고 허리 통증도 여전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머리도 무거웠죠. 그렇게 잠깐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미정이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서윤이 들어온 거였죠. 미정은 급히 일어나 시계를 봤어요. 7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4시간이나 잤던 거였어요. 주한이는 다행히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거실로 나가니 서윤이 부엌을 둘러보고 있었죠. 싱크대에는 점심에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도 장난감이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그리고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미정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주한이가 아파서 약 먹이고 재우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 서윤이 손으로 싱크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들었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주한이가 계속 보채서 그럼 아기 재우고 일하셔야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돈 받으면서 이렇게 대충 일해도 돼요?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같았어요. 5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단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서윤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베이비시터들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요. 적어도 기본은 하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파출부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쓰는 파출부인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거예요? 파출부. 그 단어가 미정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파출부라니.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도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아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나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서윤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빠는 좀 보라고. 집이 엉망이잖아. 어머님이 하루 종일 뭘 하신 건지 모르겠어. 도훈이 미정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어머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놓으셔야죠. 서윤이가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집이 이러면. 미정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기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드는 아들이 너무나 서운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겨우 말했죠. 주한이가 아파서 하루 종일 보느라 힘들었어. 잠깐 눈 붙인 게 잘못이니? 서윤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4시간이잖아요. 4시간 동안 자면서 월급 받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월급? 내가 언제 월급 받았어? 너희가 준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줬잖아. 미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죠. 서윤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건 월말에 정산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님이 제대로 일 안 하시면 깎을 수도 있고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그래, 나는 파출부야. 너희가 돈 주고 쓰는 파출부. 그런데 파출부도 사람이야. 아플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서윤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너무 잦으면 해고되는 게 당연하죠. 해고. 그 말에 미정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를 해고한다니. 가족관계가 고용관계로 전락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남편 성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성태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죠. 당장 그만둬. 그런 대접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주한이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더 중요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하는데 참고 있을 거야?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도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서윤이 주한이를 데리고 나가자 미정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 주한이를 위해 사둔 것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죠. 오후에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빨래 돌려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꼭 해주세요. 미정은 문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로 그만둘게. 더는 못하겠다. 곧바로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어제 서윤이가 한 말 못 들었니? 나를 파출부라고 했어. 해고하겠다고도 했고. 그건 서윤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야.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더 이상 그런 대접 못 받겠어. 주한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미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같이 청소하고 정리했던 공간이었죠. 주한이의 장난감들이 놓인 거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과 동시에 손자와 이별해야 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파출부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했죠. 미정이 그만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훈과 서윤 부부는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급하게 베이비시터 업체에 연락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경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편 미정은 집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편안해졌죠. 하지만 가끔 주한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웠어도 손자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미정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이웃이었죠. 아, 최 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며느님 집에서 손주 보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요. 나이 들어서 애 보는 게 쉽지 않네요. 최 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만해요. 근데 며느님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들이 그러던데.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윤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직장에서도 깐깐하기로 유명하대요.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최 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정하고 연을 끊었다던데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결혼식에도 안 왔대요.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친정과 연을 끊었다니. 그래서 명절 때도 친정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이 왜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금요일 저녁 딸 소연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도훈에게 들었는지 어머니를 위로하러 온 거였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도훈이한테 들었어요. 서윤이가 너무했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편해졌어.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서윤이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회사 동료가 우리 회사에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뭐래? 서윤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학대받았대요. 공부 못한다고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대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서윤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대학도 혼자 돈 벌어서 다녔대요. 주경야독으로. 그러다 보니 돈에 집착하게 됐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대요.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윤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토요일 오전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죠. 엄마, 정말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서윤이가 사과할게요. 제가 설득했어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죠. 아니야. 사과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훈의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 안에서 지금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미정은 남편 성태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의 시간이었죠. 당신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성태가 미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편해서 그런가 봐. 근데 가끔 주한이 생각나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아기가 주한이 또래로 보였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서윤이에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만. 어머님을 파출부라고 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어머님, 제발이요. 다시 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월급도 2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처음에 말했던 140만 원보다 6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미정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뭘 원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니?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싸게 쓸 수 있는 일꾼으로 봤니?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미정은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게. 전화를 끄는 미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조금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서윤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악순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서윤이 왜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과 서윤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습니다. 서윤은 주한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도우는 퇴근 후 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데리고 와야 했어요. 화요일 아침 6시 서윤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피곤해 절은 몸을 일으키며 주한이 방으로 갔죠. 아기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어요. 주한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 해. 주한이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잠을 깬 아기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서윤은 아이를 달래며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다가 실수로 기저귀 가루를 쏟고 말았어요. 바닥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진짜. 서윤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청소까지 해야 했죠. 대충 닦고 주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분유만 물려서 나갔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 반이었습니다. 서윤은 헐레벌떡 회사로 달려갔지만 지각이었죠. 팀장인 그녀가 지각을 하니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주한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을 꺼내 어지럽히기 시작했죠. 주한아, 제발 조금만 얌전히 있어. 도훈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한이는 소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어요. 도훈은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었죠.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수요일 서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한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주한이가 38도 오열이 나요.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었는데 도훈에게 전화했지만 그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서윤이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되었고 상사에게 크게 혼났죠. 목요일 밤 부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야 해. 서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해봤잖아. 다들 너무 비싸거나 믿을 수가 없어.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면접 본 베이비시터들을 떠올렸죠. 한 명은 경력이 부족했고 또 한 명은 월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주말 근무는 추가 요금이었어요. 엄마한테 다시 부탁해보자.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게. 도훈이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 우리가 너무했잖아. 그제야 서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한 것, 돈으로 계산한 것, 모든 게 후회됐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요일 서윤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각과 조퇴를 반복했기 때문이었죠. 팀장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강 팀장,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곧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리어를 쌓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육아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일과 가정,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위기였죠. 토요일 도훈은 딸 소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엄마 좀 설득해줘. 우리가 정말 힘들어.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엄마를 파출부 취급했다며? 그건 서윤이가.
내 아내잖아. 내가 제대로 중재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편에 서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일요일 오후 서유는 인터넷으로 베이비시터 업체들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최소월 200만 원, 주말 근무 시 3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은 별도였어요.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하면 월 500만 원은 필요했죠.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서윤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도훈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주한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뛰어갔지만 또 지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죠. 점심시간 서윤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망가진 자신이 믿기지 않았죠. 화요일 저녁 도우는 집에 와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주한이는 팔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든 거였죠. 집안을 보니 일주일치 빨래가 쌓여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도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항상 깨끗했던 집이 이제는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요일 서유는 결국 반차를 냈습니다. 집안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주한이까지 봐야 하니 제대로 된 청소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오후에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매일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장보기의 요리까지. 그것도 무급으로. 서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빈집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정부를 잃은 집안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였죠. 미정이 그만둔 지 2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유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 전화하려다가 망설이기를 벌써 10번째였습니다. 옆에서 도훈이 재촉했어요. 빨리 전화해. 우리가 더는 못 버티잖아.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서윤의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야? 서윤은 준비했던 말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님을 파출부라고 한 것도, 돈으로 계산한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가족으로,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가족으로? 진짜 어머니로? 너는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잖아. 미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유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덜 됐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랐어요. 미정은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용서할 이유는 되지 못했죠. 서윤아, 내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월급 160만 원 드릴게요. 아니, 200만 원 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미정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결국 서윤은 변하지 않은 거였죠. 서윤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그만뒀는지. 어머님, 나는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야. 손자가 예뻐서 너희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거였어. 그런데 너는 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취급했잖아. 서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도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도훈이야. 엄마 제발 와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서윤이를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것도 잘못이고 엄마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도 잘못이야. 미정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도훈아, 이미 늦었어. 나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 그래도 주한이는 어떡해? 주한이는 죄가 없잖아. 주한이 이야기가 나오자 미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한이는 너희가 책임져야지. 부모 아니니? 엄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손자가 보고 싶었지만 다시 그 굴욕을 겪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정은 예전에 일했던 김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 씨, 혹시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동안 구한 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요. 미정은 반가웠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기뻤죠. 그럼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월요일부터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무엇보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윤 부부가 직접 미정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희예요. 도훈이랑 서윤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가. 할 말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발걸음을 돌렸죠. 주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는데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윤은 마지막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한 모든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주한이를 봐주시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요구했죠. 어머님을 파출부라고 한 것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겠습니다. 미정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려다가 그만뒀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김 사장 댁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쉬었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할게요. 미정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분들은 미정 씨만큼 꼼꼼하지 못하더라고요. 미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성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오히려 일하니까 좋더라. 성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미정은 남편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비록 손자를 볼 수 없게 됐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것에 후회는 없었어요. 사과도 돈도 이제는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감정도 이미 식어버렸죠.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지만 미정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박미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미정은 이제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김 사장 댁 외에도 박 교수 댁, 최 원장 댁에서도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미정의 복귀를 반겼고 그녀의 일솜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미정은 박 교수 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부인이 차를 가져와 건넸어요. 미정 씨, 잠깐 쉬세요.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박 교수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다른 분들 여러 명 써봤는데 미정 씨만큼 꼼꼼하고 믿음직한 분이 없더라고요. 미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었죠. 월급도 예전보다 올라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도훈과 서윤 부부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구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첫 번째 베이비시터는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해고했죠. 세 번째로 구한 사람이 그나마 나았지만 월 2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서윤은 집에 와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보였어요. 주안이 장난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부엌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일하면서 250만 원을 받는다고? 서윤이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도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이 사람마저 그만두면 또 구해야 하잖아.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에 가사도우미까지 쓰니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두 사람 월급의 절반 이상이었죠.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훈이 주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고 있었죠. 서윤도 함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자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죠. 주한이가 많이 컸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2살이 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도훈이네를 봤어. 그래, 어땠어? 많이 지쳐 보이더라. 주한이는 컸고, 성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그들도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지. 일요일 아침 미정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엄마, 도훈이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 육아 때문에 업무에 집중 못한다고 경고받았대. 서윤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승진해서 누락됐대요. 미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고생하는 건 안타까웠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소연아, 나도 한 번 당한 걸로 충분해.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 월요일 미정은 최 원장 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 씨, 우리 병원 직원 중에 미정 씨 며느리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한대요. 육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원장이 이어서 말했죠. 그런데 예전엔 일 잘하기로 유명했대요. 너무 깐깐해서 문제였지만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남에게도 깐깐했다니 자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수요일 저녁 미정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었죠. 문득 도훈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도 힘들겠네. 성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저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하잖아. 도훈이네처럼 시어머니 등골 빼먹지 않고. 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지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었죠. 금요일 오후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윤이 서 있었어요. 서윤도 미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미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서윤의 얼굴이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머리도 부스스했어요. 예전의 날카롭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됐어. 지나간 일이야. 미정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지. 저는 하루도 제대로 못 해내겠어요. 미정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서윤아, 사람은 당해봐야 알아. 내가 나를 파출부 취급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는 몰랐겠지. 이제 내가 그 쓴맛을 보고 있는 거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언젠가는 달콤함도 알게 될 거야. 주한이가 크면서 부모의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미정은 그 말을 남기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 미정은 남편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였죠.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정이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행복해.
그래, 다행이네. 일도 즐겁고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게 좋아. 성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몰라본 사람들이 바보인 거지.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손자를 볼 수 없게 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켰고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성비로 어머니를 부르면 그 값은 언젠가 2배로 돌아온다. 도훈 부부는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였죠.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말했듯이 언젠가는 달콤함도 알게 될 거였어요. 그때가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어머니의 희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도움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고 감사는 계산으로 변해버린 씁쓸한 현실. 시어머니의 희생을 가성비로 평가하던 며느리는 결국 그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미정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